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오늘은 최 원장의 돈 알러지 치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레르기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알레르기 비염, 진먼지 진드기, 접촉성 피부염 혹은 땅콩이나 새우 등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을 떠올리죠. 돈 알러지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돈에도 알러지가 있나?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지폐를 만졌을 때 두드러기나 재채기가 나거나 몸이 아파지는 식의 알러지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돈에 대한 감정, 생각, 철학이나 심리에 대한 알러지, 부를 이룰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니 알러지는 지폐나 동전에 대한 접촉성 알러지가 아닙니다. 감정 알러지인 거죠. 오늘은 명쾌한 최 원장의 특별한 사연을 하나 고백해볼까 싶습니다. 그냥 몇 년 전에 어느 날 감정 바이알 하나를 치료했습니다. 특별히 그 바이알을 치료하려고 계획한 것은 아니었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잘 검사하고 잘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알러지가 있으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수시로 저는 저의 알러지를 치료하고는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가진 수천 개의 바이알 중에서 그날에 제 상태에 가장 걸맞는 치료 아이템이 그거였던 거죠. 그날은 많은 아이템 중에 감정 박스에서 반응이 나왔고 많은 감정 바이알 중에서 머니 바이알의 알러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머니 바이알을 보면 반갑다는 생각도 들고 드디어 오늘이구나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도 제가 머니 알러지가 있다는 걸 잘 아니까요. 그동안 이 바이알을 왜 치료하지 않고 놔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머니 바이알을 최우선 치료 항목이라고 몸이 골라내는 데까지 20년 가까이 걸렸다고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진료가 바쁘다 보니 머니 감정 알러지를 치료하고서 치료가 완결되었는지를 체크하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주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오랜 세월 묵혀두고 가슴 속에 깊이 꾹꾹 눌러놔서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돈에 대한 옛날 기억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블로그에도 제 과거에 순탄치 않았던 인생사를 간단하게 올려놨던 것 보셨겠지만 그 중에서도 돈에 얽힌 인생사가 아주 험난했습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불쾌한 기억이고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젊은 날들입니다. 돈에 관련된 긍정적이고 행복했던 기억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요. 내가 실수한 게 아니야. 그런데 이걸 내가 왜 다 책임져야 되지? 다른 한의사들처럼 그냥 무난하게 살걸. 남들이 안 하는 거 한다고 설치다가 시간이랑 돈만 낭비했어요. 나한테는 남은 게 하나도 없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거에 투자하면 안 됐었는데. 그런 일에 시간을 쓰면 안 됐는데. 내가 그때 괜히 그렇게 결정을 해서 너무 손해가 막심하다. 뭐하러 그렇게 배운다고 돌아다녔나. 무슨 기계가 그렇게 사고 싶었고 무슨 공부가 그렇게 하고 싶었냐. 아무리 벌어도 나가는 돈을 감당할 수 없네. 그 돈을 안 쓰고 모았으면 지금쯤 갑부가 됐겠네. 머릿속으로 울리는 목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됐습니다. 개원하는 곳마다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일을 벌릴 때마다 돈을 손해만 보고 그래 주변의 사람들은 도움은 그냥 사기를 치고 다 내 앞길을 막았습니다. 돈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자꾸 떠올라서 괴로웠습니다. 저는 과거의 기억이 혼자 괴로워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티가 났던 모양입니다. 우리 사모님 눈에는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듯 제 말과 행동이 너무너무 이상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다른 한의사들은 예쁘고 돈 많은 마누라 덕분에 장인어른 건물 1층에 한의원에서 돈만 잘 벌더라. 내 꼴이 이게 뭐야? 그렇게 고생하고 열심히 살았어도 남는 게 없네. 인생이 다 가버렸네. 제가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거리던 말을 듣고서 제 친구 마누라 중에 예쁘고 돈 많은 그 여자가 누군가, 장인어른 1층 건물에 한의원을 낸 동기가 누군가 열심히 뒷조사를 하던 우리 사모님의 손에 딱 걸렸습니다. 뭔가 심하게 이상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최근에 치료했던 알러지가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거 패스된 거 맞냐고 확인했냐고 묻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머리가 찌릿하지 않았겠습니까? 돈 알러지를 치료했거든요. 그리고 그 치료가 실패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며칠 동안 돈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것은 돈 알러지 치료 실패 후에 명현증상이었던 거죠.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감정 레벨 재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바이알을 잡고 있는 30분이 3시간, 4시간 같이 괴로웠습니다. 머니 바이알 에너지를 감정 레벨로 집어넣었다가 기절하듯이 쓰러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알러지 치료가 진행될 때 그 바이알에 대한 에너지 흐름을 느끼는 편인데요. 특히 25분에서 30분이 경과하면 수백 볼트 전기에 감전되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바이알의 에너지가 몸에서 슉 빠져나가 종료되는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돼야 알러지 대마왕의 자격이 있겠죠. 그런데 이 머니의 에너지와 몸에서 기의 충돌을 해소하는 데는 몇 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일병을 잡고 있는 동안 과거로 돌아간 듯 감정의 폭풍에 시달리며 괴로웠습니다. 이렇게 2번을 더 치료했고 컨선, 프라이드에 대한 감정 치료까지 한 후 다시 머니 바이알의 감정 레벨 치료를 한 번을 더 하고 나서야 돈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풀려났습니다. 돈 문제에 대한 트라우마가 인생의 근심 걱정과 자존심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감정 치료를 하면서 제 인생에 이렇게 고생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돈 문제는 제 감정 알러지의 핵심이었던 거죠. 그냥 명쾌한 최 원장의 알러지 인생 이야기로 끝낼 수도 있고 기상천외한 알러지 시리즈로 영상을 올리면서 여러분 돈 알러지가 있다는 거 아셨나요? 뭐 이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명현에 시달리는 명쾌한 패밀리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참 명현 반응으로 마음이 힘들다고 해서 지금 시달리는 그 감정이 100%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픈 것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평소에 강조했었습니다. 정신의 세계, 뇌가 인간의 근본이라고 누누이 강조했지만 머니에 대한 뇌회로를 건드린 후 마무리가 안 되는 며칠간 저는 완전히 물질주의적이고 염세주의적인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아주 마음이 베베 꼬였다고나 할까요? 모든 것을 비관적이고 회의적으로 판단하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정말 재밌는 것은 알러지 증상이 표면으로 튀어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마치 돈에 대한 기억 중에 긍정적인 것은 단 하나도 없었던 것 마냥 부정적인 감정만 엄청나게 튀어나와서 저를 100% 지배하더라는 말입니다. 제가 설마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돈을 한 푼도 못 벌고 날리기만 했겠습니까? 매번 망하기만 했겠습니까? 사기만 줄창 당했겠습니까? 얻은 것도 많고 잃은 것도 많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도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던 시절에도 저는 알러지 치료 분야에 있어서는 아시아권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국내에서 같이 연구할 동료가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우리 송파구 석천동 주민들이 저를 못 알아봐서 그렇지 외국 닥터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더 인정받고 있습니다. 외국 닥터가 추천해서 연락 주시고 해외에서 한국 들어오셔서 몇 달 일정 잡고 치료하시고 그런 분들은 몇 년 전에도 많았어요. 그런데 알러지 반응이 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생각이 날까요? 아니요. 긍정적인 기억은 단 하나도 0.1%도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왜 하겠습니까? 명현 반응에 시달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새삼스럽게 출렁거리고 있지만 그 감정은 진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좋은 것은 단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우울감, 자기 학대, 슬픔, 외로움, 걱정, 근심만 가득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 행복했던 기억과 추억,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폭망이야. 나 같은 인생을 살 가치가 없어.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은 뇌가 지금 현재 그 감정만 쏙 골라서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영린을 건드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린이 뭐냐 하니 거스를 역자 비늘 린자입니다. 용의 목덜미 아래에 방향이 거꾸로 난 비늘이라고 하는데요. 용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게 번쩍번쩍거리고 멋진 비늘이 온몸을 휘감고 있는데 목덜미에 잘 보이는 곳에 극고로 난 비늘이 눈에 확 띄지 않겠습니까? 너무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비늘이고 요즘 용어로 표현하면 치명적인 콤플렉스 그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게 수면 아래 넣어놓고 발로 꽉꽉 밟고 있었는데 명쾌한 알러지 치료가 여러분의 영린을 건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기 위해서, 마음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불편한 부분을 해소해야 하니까 치료하고 치료를 하다 보니 그런 치명적으로 약하고 아픈 부분을 안 건드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명쾌한 알러지 용어로 이해를 해보자면 뇌가 치명적으로 문제되는 그 감정만 쏙 골라내어 그 감정에만 예민하게 반응하는 중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감정만 몸을 강하게 지배하는 상태인데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용에게 비늘이 거꾸로 난 비늘 그거 하나일까요? 아니죠. 비늘은 정말 많습니다. 그냥 거꾸로 난 비늘을 건드리니 감정이 상한 것이지 지금 시달리는 그 감정 상태가 여러분의 본 모습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감정과 본인의 인생 상태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저도 머니바이알로 영린이 건드려지고서 트라우마가 폭발하니까 현재까지 내가 일어났던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되더라고요. 과거의 나를 소환해서 마치 내가 지금 돈을 다 날린 것 같은 괴로운 감정을 휘말렸어요. 원망하고 후회하고 자학하고 자책하고 내 감정을 다 소모하고 탈진할 때까지 탈탈 털렸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알러지 때문이라는 것을 알면 그 감정에서 즉시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는 것과 비슷한 거죠. 타노스가 지구를 날려버린대요. 인간의 반이 지구에서 사라졌어요. 뼈가 저리면서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식은땀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영화일 뿐입니다. 영화관에서 나오면 사실이 아니에요. 웃으면서 회상하는 농담 따먹기 소재가 됩니다. 혹여나 그 영화가 본인의 과거 일을 놓고 실제 상황을 회상하며 보고 있는 다큐멘터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뇌 속에서만 플레이되는 1인 영화일 뿐입니다. 다 지나갔어요. 지금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내 스토리로 만든 영화라서 내가 격하게 반응하는 것 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영화는 힘들어야 재밌습니다. 빌런이 있어야죠. 역경과 고난이 있어야 영화가 흥행합니다. 그래야 주인공이 히어로가 됩니다. 그 히어로가 누군가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영웅이라는 각성을 시키기 위해서 알러지 치료가 여러분의 영린을 건드린 겁니다. 당연히 알러지 반응은 여러분의 뇌에서 여러분의 고난과 역경과 괴로움을 예민하게 과장시키고 증폭시킬 겁니다. 그런데 뇌 속에서 플레이되는 그 영상을 보고 내가 이렇게 심각한 인간이구나. 나는 사실은 이 모양 이 꼴이었어. 나는 살 가치가 없었어. 나는 그냥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는 힘들고 괴로운 타이밍에서 툭 끊깁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후반부는 여러분의 뇌 속에서 플레이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실은 빌런이 난무하는 뇌 속의 시나리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은 잘 치료될 것이고 그 마음의 문제, 괴로웠던 상태에서 바닥을 찍고 당당히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은 건강히 회복될 것이고 과거의 트라우마는 여러분의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명쾌한 체원장을 만난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아마도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알러지 치료, 감정 치료 하나가 결코 작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관점을 바꾸고 마음 자세를 바꾸는 것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을 함께 가며 응원하고 싶습니다. 힘든 오늘이 끝이 아니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영웅이 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1층 너무 웃겨 죽겠다. 다시 아휴 씨 웃겨 죽겠네. 자 다시 자 감정을 잡아야 돼. 너무 웃기잖아 이거. 얼마나 사람들이 참 잠깐만 있어봐. 가라앉혀야 돼. 가라앉혀야 돼. 자